그 경쟁력이 없다는 거는 누군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뺏기는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비교해서 그렇지만 쿠팡 어떻게 뺐어요? 이제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예. 오히려 쿠팡이 뺏고 있죠. 쿠팡 이치로도 뺏고 모두 뺏고 OTT도 뺏고 그게 무서운 거죠. 유통업의 본질이 제조업체의 재고 리스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유통 세미나 할 때 이게 뭐냐면 유통업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풀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적 계리, 장소적 계리, 인적 계리, 정보적 계리를 해결해줘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먹는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상품을 만든 회사는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제품의 재고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또 시즌이 지나가면 제품에 대한 뭐가 발생하냐면 손상이 발생하잖아요. 해외 직구를 연결해 주려면 그 사람이 그 재고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수요 확보가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어주는데 그런 식으로 됐을 거면 우리나라 사람이 TV를 왜 하이마트나 삼성전자 매장에서 사요? 다 아마존에서 사죠. 그러니까 유통업의 본질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해외를 확대해 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 물품을 사줄 수 있는 로컬의 바이어가 큰 애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공급을 하지 알리를 통해서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입을 해주는데 쿠팡은 로켓크로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그러니까 매입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제조업체의 부가가치를 뺏어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알리가 그냥 단순 중개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조업체 입장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유의미한 거. 그러니까 개인들 한두 명은 그게 될 수가 있겠죠. 뭐 나이키 내가 유통 판매를 하는데 나이키 팔아가지고 해외까지 판매가 되면 국내 시장 경기가 안 좋은데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 만약에 이걸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매가 되는 데이터 자체가 어떨 때는 잘 팔리고 어떨 때는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다 지면서까지 내가 재고 운영을 한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스트코에 공급되는 걸 중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존도 잘 보면 지니스 같은 경우가 풀필먼트 형태의 물품 재고를 넣었다가 발주를 했는데 그것도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면 재고 발주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누스라는 회사가 매트릭스 만든 회사가 상반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그 재고 물량이 쌓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에서 그 얘기한 거죠. 우리 풀필먼트에 있는데 니네 발주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할인 판매 같이 부담하자고 그러니까 매출 쫙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가 발주를 내겠죠.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우리는 제조업체는 물품을 공급하면 끝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잘 보시면 공급을 했는데도 부담을 또 가져야 되는 최종 엔드유저 소비자가 판매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코스트코나 월마트 이런 쪽에 공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사들하고의 거래를 보통 하는 거지. 본질적인 유통업의 본질과도 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 그게 기회일까?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착각이 유통 구조 자체가 아주 단편화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알아요. 유통 구조는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산업의 발전 배경은 누군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에서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정부가 유통구조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지 유통구조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켓크로스도 매입은 해줘서 재고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는 가져오는데 거기서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재고 부담은 누구한테 있어요? 셀러한테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보시면 부가가치를 누구한테 뺏어온 거야? 제조업체한테 뺏어와가지고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해외 직구를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떤 그런 식품은 절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히트 상품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 나타나도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물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적절한 가치는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적절한 가치라는 게 투자자 관점하고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의 계리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산업 자체가 계속 쿠팡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들이 단순하게 그거를 구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조금 흑자가 났더라 해서 그 정도의 멀티플하고 확장성을 시장에서는 평가를 해주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상장은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분이 본인의 손실을 감내하겠다라고 해서 IPO를 하시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형태의 구조로 상장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상장을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지속할 수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장을 무리하게 시도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펀더멘탈을 조금 더 키우는 작업을 한 이후에 적정평가 자체를 받으려는 노력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투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막대한 자본 속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언급하셨던 회사들이 그 정도까지의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회사가 매출액만 늘어나고 이익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를 좋게 평가하는 시대는 저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의 향후에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유동성 자체가 많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실패했던 경험을 많았던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베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좋은 가치라고 하는, 뭐 물론 비싼 가치겠죠. 그 적정 수준의 가치 자체는 조금 괴리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상장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흥행 가도를 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조금 쉽지 않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제 조건이 동일한데 거기서 누가 흑자가 몇 기백을 더 났다고 해서 그 전제 조건이 흔들리면 안 되죠. 아니, 무신사는 뭐 어쨌든 의류 시장에서의 나름 온라인 시장, 의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의 이제 자체 브랜드를 계속 양성하고 투자를 하고 만들고 트렌드를 반영을 시키고 해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의류 시장 자체도 사실은 좀 녹록치 않은 시장인 건 맞거든요. 녹록치 않은 시장이고 그쪽에서의 어느 정도 포진을 차지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기업 가치 자체는 많이 받겠죠. 근데 키가 기업 가치를 많이 받는 이유는 당하잖아요. 독보적인 의류 플랫폼에서로서의 자리매김한 거.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컬리 독보적일까요? 독보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쵸? 그리고 이익 규모도 작죠. 그쵸? 오늘의 집 제가 숫자 자체는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경기 침체 상황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기업이란 게 그렇거든요. 높은 멀티플을 받으려면 압도적인 전략이나 경쟁력을 구축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산업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집 실적도 안 보고 뭐 했지만 만약에 그걸 성장을 비트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경기 여파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보는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기업 가치 자체를 반영시켜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그런 부분의 시장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도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는 누군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뺏기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비교해서 그렇지만 쿠팡 어떻게 뺐어요? 이제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예. 오히려 쿠팡이 뺏고 있죠. 쿠팡 이치로도 뺐고 모두 뺐고 OTT도 뺐고 그게 무서운 거죠.